하루만, 단 하루만 인생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고 살아보라. 내가 추천하는 습관과 태도로 이틀, 사흘, 나흘도 아닌 오늘 단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하는 유일한 부탁은 이것뿐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정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름이 돋은 비비안 리씨의 하루의 기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왜 소름이 돋았는지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저자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기업 CEO입니다. 그런데 금수저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진짜 굴곡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부동산 중개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무려 1,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여성인데요. 세 아이의 어머니고요. 현재는 이 아이들이 커서 손주까지 낳아 6명의 손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러러보는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저자는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에 남편과 이혼한 아이 셋을 오롯이 혼자 키워내야만 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지금부터 잠시 그 당시 저자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3번째로 이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때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겨우 임대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통보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옆에 둔 채 생각했다. 제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이사는 없게 해주세요. 제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에 쓰라린 통증이 느껴진다. 스스로가 실패자였고 정말 처참했으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눈앞에 뒀기에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주인에게 읍소하고 아이들이 있을 곳을 만들어야 했으며 가장으로서 월세, 공과금을 책임져야 했다. 그렇게 매분 매초 치열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당시 내가 일하던 중개회사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곧 있을 토니 로빈스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토니 로빈스의 이름을 낯설어하는 내게 그는 물었다.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생도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 강연의 티켓은 내겐 너무나 비쌌다. 아이들 식비며 월세며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 강연의 티켓은 사치를 넘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나는 너무 바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집요하게 이유를 물었고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진짜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해요.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가 내 열정의 불씨에 불을 붙였다. 마음속 어딘가에 가야만 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너무나 가고 싶었으며 내게는 그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난생 처음 나를 위해 내 아이들의 아이들 인생까지 바꿔버릴 선택을 단행했다. 네, 여러분. 이 강연회 하나로 새 아이의 어머니인 저자의 인생이 막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건 아닙니다. 토니 로빈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즉각 제시해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날 강인한 이 어머니는 강연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하며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안 좋은 일들도 나를 쥐고 흔들 자격이 없고 자신의 미래가 과거라는 것으로 인해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통감했어요.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남자와 나의 차이점은 뭐지? 네, 그 남자 토니 로빈스와 저자에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때 저자는 딱 생각한 거예요. 이 24시간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나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예리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니 로빈스와 저자에게는 정확히 똑같은 단 1초도 차이나지 않는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토니 로빈스는 성공했고, 마찬가지로 저자도 토니 로빈스와 똑같은 바로 그 24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포인트를 눈치챈 거예요. 이때 저자가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서 여러 날들, 몇 년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저자의 특정 하루를 딱 임의로 뽑아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자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바뀌어가는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낱낱이 한번 보는 거예요. 먼저 아침부터 한번 볼까요? 저자는 일단 아침을 바꿔버렸어요. 앞으로 몇 번의 아침해를 볼 수 있을지 그걸 늘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첫 장면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라인드를 열고 아침이 주는 선물을 만끽할 때면 몇 년 전 휴가로 갔던 로마가 떠오른다. 햇살이 어마어마한 도시 곳곳을 비출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발코니에 서 있는 나, 오직 나 하나였다.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으면 로마가 서서히 깨어났다. 가히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 느낌을 꼭 휴가지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당신이 있는 어느 곳이든 이 느낌을 찾아야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한한 선물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루의 첫 번째 습관이다. 짐론은 하루의 계획을 종이에 적기 전에 절대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 당신이 아침에 할 일은 하나다. 오늘 하루의 의도와 계획을 생각하는 것. 일정표를 훑어보고 예정된 약속을 소리내 읽고 각자의 일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기대하는 결과를 그려라. 하루의 최종 목표를 기억하고 미래의 최종 결과를 시각적으로 그려라 라고 말이죠. 네.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예기치 못한 변수잖아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재미있는 점은 난처한 상황이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다.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중 나는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자궁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강했던 한 명의 어머니에게 세상은 가장 강력한 충격을 그날 그렇게 나에게 전했다. 삶이 큰 한 방을 날렸지만 나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인생의 중심축을 변경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며 절대 자책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과 24시간은 여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삶이 뒤통수를 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이라는 녀석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확 찾아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요. 어느 부위가 되었든 그리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진다는 건요. 몸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데 자꾸 아프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어디가 막 아프고 약 먹어도 잘 안 낫고 막 그런다? 이건 지금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시그널이에요. 이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약 먹으면서 계속 버티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막 채찍질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아프지? 왜 자꾸 아프지? 뭐가 안 맞지? 그리고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몸이 아팠을 때 그냥 또 왜 아프냐 이러고 만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제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들을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삶의 중심축을 과감히 옮겼습니다. 이때 중심축을 옮길 때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마 주위의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해를 못해요. 몸 좀 안 좋다고 그렇게 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몸 좀 잘 추스리고 약 먹고 회복하고 다시 하면 되지. 왜 그래 도대체? 이런 말도 들으실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삶의 중심축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이 훨씬 덜 두려울 거라고 덧붙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삶을 지속시키는 힘은 예상외로 목표랑 별다른 관련도 없어 보이는 사소한 습관들의 연속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스무디를 마시고 매일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채워서 회사에 가는 것, 이 별거 아닌 사소한 습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걸 안 지킨 것 뿐이니까 그 여파도 별거 아닌 사소한 여파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 스무디를 먹지 않은 여러분은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달달한 가공식품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텀블러에 냉수를 챙겨오지 않는 바람에 회사 탕비실에 구비되어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즉 사소한 아침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 의도와는 상관없는 태도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거든요. 흔히 듣는 아침에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침 습관을 만들 때 막 다른 사람이 되려는 그런 노력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들로 아침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물 흐르듯 간단한 것들로 여러분의 아침을 구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침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만의 일과 시간을 시작하셔야겠죠. 이제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던 그 지점에 있는 저자의 일과 시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저자는 특히 삶이 바뀌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언을 날립니다. 부모님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에서 살다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이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이상하게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다. 양 조절이란 개념은 없어졌으며 빅맥은 1개에서 2개가 되고 2인분에서 3인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두 사람이 주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음료를 2개 주문한 적도 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당시의 상태는 내가 정크푸드보다 더 큰 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대한 적신호였다. 문제는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생각했다. 내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삶에 생긴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구조를 잡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나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내가 아닌 삶을 살게 하는가? 저자는 내면의 목소리를 잃은 자신을 보며 어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 세상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어떤 결정을 해야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기쁠지 동의를 구하면서 말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을 아예 중단해 버렸다. 그렇게 진짜 내가 사라졌다. 세상은 마치 내가 군말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며 내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주위의 모든 상황이 그냥 좀 그렇게 적당히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이 내 주위로 쌓아 올린 장벽들, 나를 그렇게나 불행하게 했던 장벽들이 사실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제 스스로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렇게 건강이라는 이름의 시그널을 받고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그 인생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 반대할 거라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안 믿어줄 거거든요. 가족들도 아무도 여러분을 안 믿어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마저 스스로를 의심하면 절대로 100%, 200% 삶의 중심축을 옮길 수 없어요. 저자 역시 이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나름 읽어온 자기 커리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에게 모자라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당연히 포기하기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이때 저자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생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도 집중할 수 있을까? 저자는 결단합니다. 아이들이 일과 시간을 마치면 회사에 데려가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두 딸은 안내데스크 업무를 배웠고 아들은 청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규칙과 겸손, 열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들이 주는 충격에 겁먹지 마라. 인생은 원래 겁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날은 편안한 지대 바로 밖에 놓여 있다. 그냥 해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몇몇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아니다. 삶에서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 새 아이의 엄마인 내가 이야기한다.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갈구하라. 24시간 중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한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사진에 담길까? 우리 모두는 일을 급하게 해치우고 빨리 다음 업무를 하기 바쁘다. 충만한 느낌은 하나도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요가 수업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프레첼 자세를 할 때도 아니고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도 아니다. 바로 수업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누워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고 할 때다. 그때 스멀스멀 머릿속으로 들어오던 여러 생각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다. 저녁 뭐 하지? 엄마는 병원에서 검사를 잘 받았을까? 애들은 집에 왔나? 집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놨나? 인생이 그렇다.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의도로 시작하지만 곧 삶이 밀려 들어온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집중력을 잃는지 살펴라. 이렇게 매분 매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진정성 있게 일과를 보낸 여러분은 보통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하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 저자가 하루의 마지막 단계인 저녁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는 하루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반성과 감사에 대해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반성이죠. 여러분, 이 자기 반성은 자책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내 목표랑 혹시 멀어졌나?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 거예요. 며칠 지나면 귀찮아지고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각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마지막 챕터의 시작을 이 자기 반성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감사죠. 엄청나게 진부한 단어인데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체감상 이 감사라는 감정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행운도 찾아다니는 사람과 결국 마주칩니다, 여러분. 저자도 생애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 이혼 후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강제로 3번째 이사를 해야만 했던 그 당시 마음을 다잡고 집주인에게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해요. 감사의 엄청난 위력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하루의 최우선 순위이자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도 이런 말을 해줍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 그렇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에 매 순간이 중요하다. 아직도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이 주는 혜택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직 변화할 때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이죠. 24시간을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꽉 채워 살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하세요? 늘 웃는 데다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큰 회사 대표에 장성한 자녀 3세, 6이나 되는 손주도 있으시고 또 부모님도 돌보시잖아요. 이 일 하나만 해도 진짜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저자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와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나와 당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 없다. 부디 오늘의 기적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